검은 눈동자의 한 청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검은 눈동자의 청년은 중년의 외국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요. 청년의 손은 몹시 떨리고 있었으며 중년 남자의 손은 하얗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보입니다. 청년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검은 눈동자의 청년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프랑스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오데리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오데리라고 합니다. 제 남편 알렉스는 40 초반의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과 밝고 따뜻한 미소가 좋은 평범한 중년 남자고, 저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며 쑥스럽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눈길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겉보기와는 달리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이지만 뜻하지 않게 저희들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바라고 이세를 원했지만 좀처럼 임신은 힘들었고 마음의 허전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과 저 둘 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마음을 편히 갖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지치고 희망이 사라지며 어느덧 아이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소유한 작은 농장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했는데 남편의 농산물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하며 마을에서 그림 전시회나 공연을 주최하여 예술과 문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 농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꽃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희를 특별한 부부로 아주 칭찬하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아이가 없고 임신이 되지 않자 자꾸만 삶이 공허해지기만 했습니다. 생각 끝에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저희들은 결국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간의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매사 언행에 신중했고 입양할 아이도 사내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보육원을 방문해 선생님과 상담했고 당연히 프랑스 아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조그만 동양인 어린애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면서 제 품 안에 안기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 조그만 애의 따스한 온도와 귀엽고 총명한 눈, 무엇보다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으며 그냥 제 아들이었고 저는 평생 보호자로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도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이는 4살이었고 한국 출신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조그만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서로 다른 언어로 소리내어 인사를 했고 그 순간 마치 서로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프랑스어로 지을까 생각하다 그냥 한국 발음 그대로 서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연이에게 마음을 완전히 뺏겼고 항상 아이가 없어 답답했던 저희 부부들에게 서연이는 삶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서연이의 검은 눈동자에서 새로운 기적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성장하면서 천천히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적응했고 저희들은 항상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연이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가득 주었는데 그가 운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축구에 열정을 쏟았고 프랑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 서연이는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인 출신이다 보니 체격이나 체력적으로 유럽의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고 이것은 서연이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가끔은 자신에 대한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항상 서연이 곁에서 격려하고 실패는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축구 실력은 점차 향상되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지역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꿈은 아직 멀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고교에 입학한 서연이는 더욱 힘든 훈련과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팀의 강력한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도 경험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서연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실어주었고 서연이가 스스로를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서연이의 매니저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서연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았고 그런 서연이도 아빠를 가장 존경하면서도 제일 친한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합에 나갔던 서연이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상대 선수와 심하게 부딪히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고 왼쪽 정강이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시합을 남편과 직접 관람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렴풋이 남편이 서연이에게 뛰어가는 모습만 생각날 뿐 완전히 제 기억은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에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는 6시간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한 2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재활에만 신경을 써야 하고 완치하더라도 앞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격한 축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가혹한 얘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연이의 꿈이 멀어지면서 상처와 좌절이 자신을 어두운 터널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연이는 급격하게 말이 줄었고 저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았고 서연이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서연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길고도 긴 어둠의 시간에도 저희 부부는 서연이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서연이의 부상과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연이를 입양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입양한 자식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제가 낳은 친자식이기에 서연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농장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는 서연이의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고마웠는지 어쩔 땐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내가 지금 부상당하고 힘들어 낭떠러지에 있지만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빠는 우리 아들을 껴안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거야. 남편은 그렇게 울면서 말을 했고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억압되었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큰 소리로 울면서 남편에게 안기더군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고마운 마음에 저도 서연이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한계, 상처와 싸우는 동안 저희들은 사랑으로 아이에게 끝없이 헌신하며 절대로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활의 시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서연이는 몸의 부위마다 느껴지는 통증과 함께 새로운 현실에 대한 슬픔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희망과 끈질긴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물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은 그에게 무척이나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축구를 사랑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에 축구 선수로서의 꿈이 무너져가는 자신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뛰어넘는 간단한 행위마저도 무서운 도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적응과 수용의 과정에서 강한 의지를 발휘하려 했지만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 그를 휩싸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지나온 시련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재활의 시간이 끝나고 그 사이 어느덧 서연이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버렸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희 가족이 행복한 순간에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정신적인 영웅인 아버지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언젠가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응석바지로 자랐고 무슨 일이든 항상 자신에게 격려와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암 진단에 서연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서연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신이 재활에서 얻었던 힘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와 함께 치료 과정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꿈틀거리는 삶을 사랑과 용기로 가득 채워서 이겨나가기로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랑 아빠는 생김새도 다르고 혈액형이며 어느 하나라도 같은 게 없어요. 심지어 눈 색깔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 영혼은 아빠에게 태어난 자랑스런 아들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아빠가 저에게 주셨던 끝없는 사랑을 저도 똑같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의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저는 그런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저는 병실 밖에서 서연이가 아빠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머나먼 프랑스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던 한국인 서연이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힘과 용기를 주며 사랑을 베풀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고아원에서 일면식도 없던 저의 품으로 안겼던 조그만 아이가 이제는 저희 부부가 의지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너무 대견한 아들이어서 신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암과의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암은 더 빠르게 몸 전체로 전이가 되었고 수술과 독한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서연이가 모든 걸 옆에서 간호를 했고 잠시라도 아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땐 제가 서연이 보고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고 얘기해도 서연이는 아빠의 병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서 혹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거의 하루 종일 남편의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과 항암 치료로 1년을 했을 때 어느 날 의사가 저와 서연이를 부르더군요. 최선을 다한 수술과 항암 치료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와 저는 의사가 부를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앞에서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지 물어봤고 의사는 한 달도 힘들 거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저보고 잠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농장에도 가고 주위 산책도 하며 마지막까지 가족과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서연이는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지금 이 순간 아빠에게 제일 좋은 것과 도움이 되는 게 무슨 일인지 1시간 동안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서연이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1년 동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3차례나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큰 병원비가 나와 저축했던 돈으로는 도저히 병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서연이도 성인이 되었기에 솔직하게 지금 어려운 집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연이는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부터 농장일과 집안의 모든 일들은 제가 조금씩 해결하면서 이겨낼 테니까. 지금은 아빠한테 최선을 다해요. 저는 순간 너무 커버린 우리 아들 서연이에게 안기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그 옛날 처음 제가 서연이를 끌어안을 때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제부터 아빠의 빈자리까지 자신이 다 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선물을 사러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서연이는 아주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예쁜 강아지를 입양해 왔습니다. 서연이는 아빠를 간호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했었고 한 달 전부터 유기견 보호소에 입양 신청을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모든 걸 아는 것 같았고 서연이가 하는 대로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와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저와 새로운 가족 반려견 폴은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남편은 뜻밖의 반려견이 있어서 놀랐지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 침실에서 지루한 싸움만 하다가 자연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식구, 반려견 폴까지 함께하니 남편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고 저희 가족들은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해준 남편의 시간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짧았습니다. 잠시 행복했던 저의 가족들은 다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 이틀 전에 기력이 좋아서 밖에 공기를 쐬고 싶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농장 앞을 산책하고 나무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하늘을 봤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지고 갔다가 남편과 서연이가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이 보고 아빠가 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먼저 갈 것 같은데 서연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단다. 서연아, 아빠가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없어도 엄마를 잘 보살펴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하면서 남편은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러자 서연이는 앞으로 아빠가 없는 빈자리는 제가 외롭지 않게 엄마를 보살펴 드리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반드시 엄마 곁에는 제가 있을 테니까 아빠는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제서야 남편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연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이는 가족밖에 남지 않은 야윈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 엄마뿐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빠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낳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새 남편과 서연이 곁에 와서 같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남편과 약속을 하던 날 남편은 한밤중에 의식을 잃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내어서 저희들을 보려고 했지만 끝내 감긴 눈에서 촉촉한 눈물만 흘러내릴 뿐 아무 말 없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저희 집은 세 식구가 다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농장일은 서연이가 더욱더 잘 운영해서 많이 유명해졌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좋아졌고 서연이는 남편과 약속했듯이 저를 끔찍히 챙기며 보살폈습니다. 반려견 폴도 영리하고 귀엽고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날에 서연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상상도 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끔찍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이 저희 가족 서연이와 폴 그리고 저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겠죠. 저희들은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살며시 미소 짓고 있답니다. 서연이를 제게 보내주신 신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소소한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